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20년 직장생활 후 폐인된 57세 지점장, 그는 왜 다시 일터로 나갔을까?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엔 아니, 20년 넘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쉬면 좋을 텐데 왜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거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흔한 이야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긴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고 은퇴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불안 때문에 노후 걱정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란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아직 은퇴하긴 이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난 이미 은퇴했지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니 은퇴란 게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 막연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오늘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본론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성 에세이. 은퇴, 잘 쉬는 것이 전부일까?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휴식을 갈망해 왔죠. 아, 얼른 은퇴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면서 느긋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면 어떤가요? 처음 한두 달은 좋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안 해도 되니 그게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해요. 평생을 일해오면서 습관처럼 매일 아침 출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면 그 자유가 때론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일정과 목표가 사라지면 오히려 삶의 동력까지 사라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은퇴 생활은 단순히 잘 쉰다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야 삶이 더 풍요로워질지를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이 나는 은퇴 후에 뭘 해야 하나? 라고 고민될 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 3가지를 참고해 보세요. 사례 동네 형님 김씨의 건강 역전 스토리. 먼저 우리 동네에 계신 62세 김씨 형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씨 형님은 30년 가까이 공장에서 근무하셨어요.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 몸도 축나고 퇴근하면 맨날 피곤하다며 술만 찾으셨죠. 그러다가 정년이 가까워지자 이제 노후엔 실컷 쉬어야지 하면서 퇴직을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술 한 잔 곁들여가며 TV 보고 낮잠 자고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점점 더 망가진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허리도 안 좋았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하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러다가 크게 다쳐요. 허리가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씨 형님이 선택한 게 바로 매일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는데 점차 시간을 늘려서 이제는 하루 1시간씩 걷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 소식 습관을 만들었고 술도 주말에만 조금씩 마시는 정도로 줄였어요. 그 결과 1년 만에 체중이 10kg 넘게 빠지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얼굴에 화색이 돌고 동네 사람들과도 자주 어울리며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죠. 내 나이에 무엇을 더 바라겠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형님 모습이 요즘은 정말 보기 좋아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 후에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이 1순위가 돼야 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잘 몰랐지만 막상 쉬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리 쉬고 싶어도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사례의 57세 은행 지점장의 재취업 도전기. 이어서 제가 아는 57세 은행 지점장 출신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오늘 제목에 등장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왔어요. 높은 직책,
안정된 월급, 주변 동료들의 인정까지. 그런데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인해 예정보다 빨리 은퇴 통보를 받게 되셨죠. 처음에는 이제까지 고생했으니 쭉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이것저것 시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뭐든지 처음엔 재밌다가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재미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계셨을 때 대출 상담이나 투자, 컨설팅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노하우를 살려 지역 소상공인 대상 재무 컨설팅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는 짧게라도 배웠던 걸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 한두 건 상담을 해주다가 점점 입소문이 나서 아예 재취업 형태로 소규모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이분 말씀이 내가 하루 종일 놀기만 하면 몸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지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일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목표가 생겼어. 돈보다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 라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은퇴 후 또 다른 작은 커리어를 갖게 되셨습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찾는 것이 삶에 큰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였어요. 사례 3 조용한 60대 부부의 한 달 살기 체험기. 마지막으로는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들은 나이가 비슷하게 맞아 함께 퇴직을 하셨는데 은퇴 후에 두 분이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일명 지역별로 한 달씩 살아보기죠. 처음에는 우리도 여행 좀 즐겨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험해보니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상처럼 생활해보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방법이 됐다고 해요. 일단 제주도에서 한 달, 속초에서 한 달, 전주에서 한 달을 살아보면서 매일 바닷가나 산책로를 걷고 현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새로운 음식도 배워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 은퇴는 남은 인생에서 내가 어떤 취향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가를 실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거창한 계획 없이도 하루하루가 신선했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자연스레 스트레스도 줄었대요. 이렇듯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포인트. 결국 20년 직장 생활 후 폐인된 57세 지점장. 그는 왜 다시 일터로 나갔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 같아요. 일 안 하고 편히 쉴 권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두 달, 길면 서너 달 지나면 새로운 자극과 목표가 없으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50대 혹은 60대에 접어들었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라면 꼭 기억하세요. 몸 돌보기 어느 때보다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작은 일거리 찾기 꼭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작업이나 봉사, 취미 사업을 찾아보세요. 누구에게는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 1회 쿠킹 클래스가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경험과 소통 여행을 가고 한 달 살아보기도 하고 모임이나 동호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낯선 환경에서의 경험은 몸과 마음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직장을 그만두면 관계의 폭이 급격히 좁아져요.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귀찮아도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즐거움과 소속감을 찾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남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꾸려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취미로 자기만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죠. 직장 생활 20년, 30년을 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처음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시도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은퇴 후 뭘 할까? 라는 고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출발이니까요. 저도 주변을 보면 은퇴 후에 더 즐거워 보이시는 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새로 배우거나 기존의 장점을 살려 재취업하거나 취미로 발전시키거나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명 여러분 주변에도 57세 지점장님처럼 갑자기 은퇴를 맞아 당황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좋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온 만큼 조금은 다른 모양새로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라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오래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나 자신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사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10분만 걸어보는 것부터, 주말에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아보는 것부터, 아니면 작은 봉사활동을 알아보는 것부터 말이에요. 그 작은 발걸음이 5년 뒤, 10년 뒤에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나눠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